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저희가 그 여정에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자료 있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유효 전력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유효 전력 공식 있잖아요. P는 EI 코사인 세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요. 또 관련 기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거 하고 자신 있게 정답을 찾아내는 그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특히 핵심 기출문제 풀이 여기에 집중해서요. 시험에 꼭 필요한 알짜 정보만 저희가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블로그 자료에 제시된 핵심 기출문제부터 한번 보죠. 6603의 유효 전력의 식으로 옳은 것은 단 E는 전압, I는 전류, 세타는 위상각이다. 이런 문제였어요. 보기로는 1번 EI 코사인 세타, 2번 EI 사인 세타, 3번 EI 턴전트 세타, 4번 EI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런 문제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죠? 근데 의외로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헷갈리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인데도 중요하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려면요. 유효 전력, 그러니까 액티브 파워라는 이 개념의 본질부터 좀 파악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효 전력이라는 건요. 전기 회로에서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전력이에요. 일을 하는 전력이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력,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효 전력 또는 평균 전력이라고도 불러요. 전기기기가 실제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니까요. 회로 분석이나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냥 전기가 흐르는 거랑 그 전기가 뭔가 유용한 일을 하는 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유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보기 1, 2, 3, 4번 중에 정답이 왜 1번 E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유효 전력, 기호로는 P라고 쓰는데요. 이 P를 구하는 공식은 P 곱하기 E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공식이 왜 이런 형태를 가지는지 각 구성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면 더 명확해져요. 먼저 E는 전압, 볼테이지죠. 단위는 V, 볼트를 씁니다. 전압은 회로에 전기가 흐르게 하는 압력이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압력, 힘. 네, 수도관에서 물을 밀어내는 수압 같은 역할이죠. 전압이 높으면 더 강한 힘으로 전기를 밀어주는 거고요. 전기를 밀어주는 힘, 압력이라. 네, 좋아요. 그럼 I는 뭔가요? I는 전류, 커런트입니다. 단위는 A, 암페어를 사용하고요. 전류는 실제로 전하, 그러니까 전기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흐름의 양입니다. 흐름의 양? 네, 수도관으로 치면 실제로 흘러가는 물의 양에 해당하겠죠. 전압이라는 압력 때문에 전류라는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압 E는 압력, 전류 I는 흐름의 양. 여기까지는 직류, DC에서도 많이 보던 개념인데요. 교류, AC에서는 이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추가로 등장하는 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리하신데요. 교류에서는요, 전압과 전류가 직류처럼 그냥 일정하게 쭉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주기적으로 크기랑 방향이 계속 바뀌는 파동 형태를 가져요. 근데 이때 전압 파동하고 전류 파동이 항상 똑같은 타이밍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서로 시간적으로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어긋난 정도를 각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타, 이걸 위상각 또는 위상차라고 부르는 거죠. 전압 파동이랑 전류 파동이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왜 그런 어긋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주로 회로에 코일, 그러니까 인덕터나 축전기, 컴패시터 같은 부품이 있을 때 발생해요. 코일은 전류가 변하는 걸 좀 방해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좀 뒤처지게 만들고요. 반대로 축전기는 전압이 변하는 걸 방해해서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서게 만들어요.
코일이랑 축전기 때문에. 네, 이런 부품들이 전기를 잠시 저장하거나 자기장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위상차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코일이나 축전기 같은 부품 때문에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코사인 세타, 이건 뭔가요? 역률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 파워 팩터입니다. 이게 유효 전력 계산의 정말 핵심 요소인데요. 위상차 세타가 존재할 때 전체 공급되는 전력 있죠. 그냥 전압 E랑 전류 I를 곱한 거. 이걸 피상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아, 피상전력. 네. 네. 그 피상전력 중에서 실제로 유효한 일, 즉 유효전력 P를 하는데 사용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역률은 전력 효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력 효율. 네. 코사인 세타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공급된 전력이 낭비 없이 유효한 일에 많이 쓰인다는 뜻이고요. 0에 가까울수록 유효하게 사용되는 비율이 낮다는 의미예요. 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공식이 그냥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짜 각 요소가 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딱 결합되는 거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전압 E라는 힘으로 전류 I라는 흐름을 만드는데 교류에서는 이 둘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위상차 세타가 생길 수 있고 이 타이밍이 얼마나 잘 맞아서 실제로 일을 하는 비율, 그게 바로 코사인 세타, 역률이고 이걸 곱해줘야 진짜 일한 전력, P, 유효 전력이 나온다. 이런 거군요. 와, 시험 볼 때 E는 볼트, V, I는 암페어, A 단위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겠고요. 그죠?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유효 전력의 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을 때 단순히 전압과 전류만 곱한 EI, 이건 피상전력 S라고 했죠. 이게 아니라 전압, 전류,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까지 모두 곱한 P 곱하기 EI 코사인 세타,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보기 1번이죠. 아, 그럼 다른 보기들은 왜 답이 아닐까요? 특히 2번, EI 신 세타. 이것도 뭔가 공식처럼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EI 신세타는 무효전력, 리액티브 파워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보통 Q를 사용해요. 이건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코일이나 축전기처럼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전기장, 자기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일을 하진 않지만 필요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 모터를 돌리려면 자기장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개장을 만드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바로 무효전력이랑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유효전력 P가 실제로 일을 한다면 이 무효전력 Q는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이는 전력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잠시 빌려 썼다가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랑 좀 비슷해서요. 실제 에너지 소비는 없지만 회로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력이죠. 아, 일을 직접 하진 않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력이라 무효 전력도 나름의 역할이 있군요. 그럼 4번 EI는 아까 피상전력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EI는 피상전력, 어페런트 파워고요. 기호는 S로 나타냅니다. 이건 그냥 전압 E와 전류 I를 단순하게 곱한 거예요. 회로에 공급되는 전체 전력의 겉보기 크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 P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효전력 Q를 벡터적으로 합친 개념이에요. 단위는 VA, 골트 암페어를 사용하고요. 전력 설비, 변압기나 전선 같은 거요. 이런 설비 용량을 계산할 때는 이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설비는 실제로 일하는 유효전력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무효전력까지 전부 다 감당해야 하거든요. 아, 설비 용량은 피상전력 기준이군요. 네, 그래서 피상전력은 S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은 형태죠. 와, PQS의 관계가 피타고라스 정리랑 같다니 재밌는데요? 그러면 유효전력 P는 EI 코세타, 무효전력 Q는 EI 사인 세타, 피상전력 S는 EI. 아, 이 세 가지를 그냥 세트로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유효전력을 물었으니까 답은 무조건 EI 코세타가 되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험에서는 질문에서 딱 요구하는 게 유효전력인지
무효전력인지 아니면 피상전력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실전 팁입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진짜 한 1초 만에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 같은 거 있을까요? 시간 단축이 생명이니까요. 물론 있습니다. 핵심은요, 키워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유효전력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역률, 코사인 세타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합니다. 유효전력 보면 역률. 네. 유효하다는 건 결국 효율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효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역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효전력 공식에는 반드시 E와 I 말고도 코사인 세타가 포함되어야 해요. 그냥 보기를 쓱 훑어보면서 E, I,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다 곱해져 있는 형태, 즉 E, I 코사인 세타를 찾으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 연결고리만 확실히 해두시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정말 순식간에 풀 수 있습니다. 유효전력 이퀄 역률 코사인 세타 포함.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둬야겠네요.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나 함정 같은 거 있을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역시 피상전력, EI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문제에서 전압하고 전류값만 딱 주어지고 역률 얘기가 없을 때 그냥 무심코 EI를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교류 회로에서 전력을 물을 때는 대부분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역률이 안 주어졌다면 그건 역률이 1, 즉 코사인 세타가 1인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역률 거 없으면 보통 1로 본다.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또 다른 실수는 단위인데요. 전압은 V란 볼트, 전류는 A, 암페어인데 문제에서 막 킬로볼트나 밀리암페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걸 기본 단위로 환산 안 하고 그냥 계산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겠죠. 맞다. 단위변환 실수. 그거 진짜 중요하죠. 킬로볼트는 1000볼트, 밀리암페어는 0.001A로 바꿔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옴은 저항 단위인데 그건 임피던스 Z 계산 같은 데 관련되지만 이 전력 공식 자체에는 직접 안 나오고요. 맞습니다. 항상 기본 단위 V랑 A로 통일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는 전력, 바로 유효전력 P를 계산하는 공식은 바로 P = EI 코사인 테타입니다. 여기서 E는 전압, 단위 V, I는 전류, 단위 A, 그리고 핵심인 코사인 테타는 전력 효율을 나타내는 역률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이 유효전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P = EI 코사인 세타 공식은요, 교류 전력 계산의 정말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자료에서는 유효 전력에 집중했지만 전기 시스템을 좀 더 넓게 이해하시려면요, 유효 전력 P하고 함께 실제 일은 안 하지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무효 전력 Q는 EI 사인 세타,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겉보기 전력인 피상 전력 S = EI 사이의 관계, 아까 말씀드린 S제곱은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역률, 코사인 세타 = PS를 개선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전기요금 절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전기 분야의 실무적인 감각까지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PQS, 이 세 가지 전력의 개념하고 관계를 알아두면 훨씬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전기기능사 시험을 위해서 홀로 땀 흘리며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얘기가 여러분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함이 결국 합격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파이팅! 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아까 역률, 코사인 세타다 1에 가까울수록 전력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 어떤 공장이나 건물의 역률이 낮아요. 즉 코사인 세타 값이 작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전기요금만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전력 설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역률이라는 값이 우리 주변의 전기 시스템과 또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유효 전력의 개념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